자, 15번까지 했죠? 네. 원래 15번까지가 힘든 거예요. 16번부터는 그냥 금방 지나갑니다. 16번에 보시면 시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했고요. 1번 공인인증서가 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인증서 시험에 붙어야 된다. 맞죠? 네. 시도지사. 2번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집행유예 받고 있으면 이 사람은 결격자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시험 볼 수 있죠? 공인인증서가 될 수는 있다. 이게 틀렸습니다. 16번에서 틀린 건 2번이에요. 정답 2번. 3번 좀 어려울 수 있는데 3번은 협회는 시험 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아갖고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어요. 법상. 만약에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협회에다가 위탁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문제가 무지하게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합격할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위탁을 못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법에는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는 있습니다.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겠어요. 공인인증서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겠다. 그쵸? 그래서 국장이 나서는 겁니다. 5번 이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해야 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공인인증서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당해 연도에는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자, 17번입니다.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공인인증서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자격 취득 국토교통부에다가 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둔다가 아니고 둘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건데 한번 좀 주의를 해주세요. 정책 이 말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국토부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국토부에는 이 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필수예요. 필수. 이렇게. 필수. 둔다. 그죠? 정책심의위원회. 둘 수 있다. 제가 잠깐 졸았어요. 여러분만 조는 거 아니에요? 저도 졸아요. 여기서 둘 수 있다죠? 둘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뭐하고 구별을 하셔야 되냐면 저쪽 뒤에 가면 협회가 나오고 협회에 보면 운영위원회가 나와요. 운영위원회. 들어보셨습니까? 협회에 가면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가 뭐 하는 데죠? 운영위원회가 뭐 하는 데요? 모르세요? 뭐 한다고요? 운영위원회는, 협회 운영위원회는 공제사업, 들어보셨어요? 공제사업? 감시예요. 공제사업을 감시하는 기구가 뭐예요? 운영위원회예요. 그 운영위원회는 어디에 두는 거냐면 협회. 여기 걔 있었네. 협회. 그죠? 공제사업을 뭐 하는 데라고요? 감시하는 거니까, 자, 운영위원회는 협회에다가요, 반드시 둬야 됩니다. 둔다. 이것 때문에 출제한 거예요. 자, 두 개 구별하셔야 돼. 정책 얘기가 나오면 반드시 무슨 얘기가 와야 돼요? 국토부. 그리고 이것은 둘 수도 있겠다. 이렇게. 근데 운영위원회, 운영 요 글자가 오면 협회예요. 협회. 공제사업을 감시하는데요. 이건 감시하는 기구는 반드시 뭐예요? 둔다. 이렇게.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걸 둔다 해서 틀리게 낸 겁니다. 1번을. 2번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문제지문에서 이거 하나 좀 체크하세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통령의 령,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많이 보셨을까요? 국토교통부령. 자, 정식 명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지문에.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한다라는 말이 오네요. 뒤에. 국토교통부령으로 뭐예요? 정한다. 이런 얘기 오면 대부분 맞는 지문이에요. 대부분. 거의 99.9%가 맞는 거예요. 이런 거 나왔을 때 이걸 틀리게 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지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어떤 게 맞냐 둘 중에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그때는 보통 이거 나오면 맞다고 그냥 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잘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뭘로 정한다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그냥 정하겠지 그러면 돼요. 응? 자, 3번 공무원인 위원을 제외한 위원회 임기는 몇 년이냐? 2년이고요. 4번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부 1차관이 되고 맞습니다. 그렇지만 정책심의위원회 위원회 임명권자는 누구예요? 국장이고요. 그거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핵심입니다. 핵심. 5번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을 정했을 때는 시도의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따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정답은 1번이고요. 18번이 뭐냐면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사항입니다.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사항, 심의사항 4가지 있었죠? 그 4가지를 갖다가 암기해보면 정책부터는 정책 어떻게 하라고요? 손 좀 보시오. 손 좀 보시유. 정책 손 좀 보시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손자가 뭐예요?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 보자는요 보수 변경. 시자는요 시험제도. 유자는요 육성 이렇게 돼. 요 4가지니까 18번에 보면 1번 실무교육 및 연수교육기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 이런 건 없어요. 1번이 정답이죠. 나머지 2번 보면 시험제도입니다. 2번이 뭐냐면 시자죠. 시험제도. 3번이 뭐냐면 중개업의 건전한 육성. 요 마지막 육성요. 그 다음에 4번은 보수 변경이에요. 5번은 뭐야?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이죠. 네, 그렇게 해서 정답 1번이고요. 19번입니다.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소속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명한다. 아까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된다고 그랬어요? 1차관. 국장이 지명하는 게 아니고 그냥 국토부 1차관이 되는 거예요. 2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했을 때 시도의사는 이에 따라야 된다. 여기 지금 4가지 중에서 시도의사가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죠. 시험제도에 대해서 정했다 그랬을 때는 시도지사는 어떻게? 무조건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보수 변경에 대해서 따라야 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3번 위원회는 재적 과반수위원회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그죠? 자, 주로 출제되는 게 뭐냐면 의결을 물어봐요. 의결은 통과시키는 거죠. 그때는 과반수 찬성이요. 근데 무슨 과반수냐? 출석 과반수예요. 의결 나오면 의결 통과시킬 때 의결. 그때는 무슨 과반수? 다 과반수예요. 전부 다. 보통 일반적으로. 근데 무슨 과반수죠? 출석 과반수. 그쵸? 그러니까 출석 과반수의 뭐예요? 찬성으로 의결하죠. 네, 그래서 기억하실 때 연상하실 때 요 출석 과반수인데 요 출자하고 끝에 있는 결자를 해서 출석 결석. 그래서 출결 이렇게 연상을 하시고 기억하시고 출결. 재적 과반수 그러면 안 되겠어요? 재적 과반수가 아니고 무슨 과반수? 출석 과반수. 출결 이렇게. 그러니까 3번도 틀린 거죠. 그러니까 4번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제외하고는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맞습니까? 제외하니 틀렸잖아요. 반대말 썼잖아요. 지금 4, 7, 11. 4가 영어로 읽어서 그렇지 4예요. 4. 4, 7, 11. 4, 7, 11. 앞에 그 2개 더하면 또 11도 돼요. 4, 7, 11. 포함이요, 포함? 여기가 더 중요할지 몰라요. 포함. 제외 아니에요. 4, 7, 11.
자, 그 다음에 5번.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위촉한다. 그랬죠? 그래, 맞습니다. 임명이나 위촉이나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맞는 얘기고. 자, 20번 갑니다. 그러니까 19번의 정답은 5번. 20번요. 옳은 것은 했고요. 1번. 중개사무소 확보 계획을 수립하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가능하다. 확보 계획을 수립한 거요. 등록이 나겠습니까? 안 되지. 현실적으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확보 계획을 세운 것 갖고는 안 되고. 틀렸어요. 2번.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이 5천 이상이어야 등록이 가능하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무조건 안 되죠. 비영리 성격을 띠기 때문에. 3번.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연수교육을 받아야만 등록이 가능하다. 오픈할 때 받는 건 실무교육 받는 거죠. 연수교육 아니고. 4번. 중개업과 주택의 임대관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그랬습니다. 주택의 임대관리업, 이 관리대행이요. 자, 중개업과 주택에 대한 임대관리업이다 그러면 이건 14조 업무에 들어가냐고요. 응? 다시 한번. 14조를 우리가 뭐 아직 진도 안 나갔지만 그래도 그동안 공부는 좀 하셨을 거 아니에요. 14조에 나와 있는 업무가 있잖아요. 이게 누구의 업무라고요? 법인의 업무입니다. 그죠? 7가지인데 가장 기본적인 업무가 중개업이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업무는 임대관리라고요. 지금 나와 있는 거요. 임대관리업. 뭐에 대해서 임대관리업을 할 수 있냐면 상업용 건축물하고 뭐요? 주택에 대해서 임대관리업을 할 수 있죠. 이게 법인 업무예요. 14조. 나중에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또 무엇도 있어요? 부동산 컨설팅 있잖아요. 부동산의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뭐요? 상담업 그런 것도 들어갑니다. 부동산 컨설팅 들어가죠. 그 다음에 또 무엇도 있어요? 도배나 이거 들어보셨죠? 도배나 이사업체 뭐요? 소개 같은 것도 해줄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부동산 사장님을 대상으로 한 경영 컨설팅도 있죠. 경영 정보의 제공, 경영 기법의 제공 그런 거 있죠.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됩니까? 이건 부동산 사장님 이렇게 개공. 그 다음에 또 분양대행이 있죠. 분양대행을 해줄 수 있다. 분양대행어. 뭐에 대한 분양대행이죠? 대상 목적물이 상업용 건축물하고 뭐요? 주택. 두 가지에 대해서 분양대행 할 수 있죠? 분양대행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경공 및 컨설팅이죠. 그래서 7가지 이렇게 나중에 또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그 지문 중에 3번, 4번에 보면 주택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주택에 임대관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법인 업무에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임대관리가 뭔지 아시죠? 임대관리. 원룸 빌딩이 있을 때 그 원룸에 대해서 이제 시설 관리도 해주면서 또 한 가지는 임대 관리는 뭐냐면 방 비었을 때 막 집어넣어주고 그거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월세 얼마씩 이렇게 재계약할 때 해주고 월세 받고 넣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임대 관리입니다. 법인 업무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4번 요것은 요 경우는 등록이 됩니다요. 4번은 정답이에요. 5번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되고 그러면 등록이 가능하다. 3분의 1 이상을 따질 때 대표자 포함이요? 제외요? 제외거든요. 대표자 빼고서 3분의 1 이상 이렇게 됩니다. 5번 틀렸죠? 정답은 4번. 자, 21번 보시겠습니다. 21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1번은 중개사무소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에다가 사무실을 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닥 면적이 어떻게 돼야 돼요? 30제곱미터 미만 이렇게. 이 제가 아시는 어떤 분은 그 GS 주유소 있죠. 그 GS 주유소 보면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 보면 주유소가 있는데 여기에 조그맣게 이렇게 편의점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어요.
GS 편의점에서 이걸 세를 놓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여기다가 중개 사무실을 차리시는 분을 봤어. 그러니까 한 2년 전에 합격하신 분인데 GS 칼텍스인가 어디 거기서 근무하시다가 나오신 분이야. 그러니까 좀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중개업소를 차리더라고. 좀 생뚱맞죠? 근데 요게 일종 근생으로 돼 있어요. 일종 근생. 일종 근생. 근데 면적이 요 30제곱미터가 안 돼. 약간 안 돼. 그러니까 여기다 일종 근생이지만 면적이 예를 들어서 뭐 27제곱미터다 이렇게 되면 바닥 면적이 여기가 그럼 여기다가 중개 사무실 오픈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어요. 그래서 진짜 오픈했어요. 거기. 자, 이제 그분이 생각나는데 그게 이제 1번이에요. 2번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 신청일 전 1년 내에 실무교육을 갖다가 수료해야 되겠다. 맞습니까? 틀렸다고. 2번이 틀렸다고 그러죠. 근데 뭐 어디가 틀렸냐? 폐업하고 나서 1년 내에 재등록하렸을 때는 실무교육을 뭐요? 면제. 그 뒤에가 틀린 거죠? 그래서 틀린 거. 3번 중개사무소는 반드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어야 된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에 건물도 준공이 떨어졌다면 예외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4번 중개사무소는 소유, 전세 등 물권적 방법으로 사무소 사용 권한을 확보해야 되며 임대차, 사용대차 등 채권적 방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임대차나 사용대차 되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 5번 피한정 의견인은 이거 누군지 아시죠?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있죠? 자,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다면 단독으로 등록 신청이 가능. 뒤에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피한정 의견인 이 사람도 결격자지만 시험 볼 수 있어. 자격증 딸 수 있다고. 그런데 오픈을 할 수 없죠. 뒤가 틀린 거. 그래서 정답은 1번. 22번입니다. 개설 등록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을 사무소로 확보했습니다. 등록이 될까요? 가건물에 대한 사무실은 못 내요. 그 뜻이건. 틀렸습니다. 1번. 2번. 개설 등록하기 위해서는 3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소 면적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거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3번. 변호사가 중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개설 등록을 해야 되겠다. 맞습니다. 변호사도 등록 기준 적용을 받습니다. 4번. 협동조합은 자본금이 5천만 원 미만이 되더라도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 안 돼요. 협동조합도요. 5천 이상이 돼야 돼. 자본금이. 이거 안 되고 틀렸고. 5번. 농협동조합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지역 농협동조합도 중개사 법령에 정한 개설 등록 기준을 갖추어야 되겠다. 틀렸죠.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이 적용되지 않죠. 자, 변호사는 등록 기준이 적용되고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이렇게. 자, 그래서 정답 옳은 것은 3번이었고요. 23번. 역시 옳은 것은 1번. 중개사무소는 반드시 개업 공인중개사 본인 명의로다 소유 또는 임차해야 된다. 돈 있는 사람이 임차해가지고 자격증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공짜로 빌려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지. 2번. 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일 전 1년 내에 등록관청이 시행하는 실무교육을 받고 등록 신청을 해야만 한다. 맞습니까? 2번. 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일 전 1년 내에 등록관청이 시행하는 실무교육을 받고 등록 신청해야 된다. 실무교육을 누가 하는데요? 누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오픈할 수 있어요? 시도지사잖아요. 등록관청이 아니고. 말씀드렸는데 숫자 의심하시고 관청 의심하시고 있다 없다 그러면 그거 반대말인지 의심하시고 세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내는 방법이. 그런 연습을 이제 문제풀이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나중에는 좀 문제집 한 권 여러 권 풀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가면 여러분도 출제원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출제하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다 꿰뚫고 있죠. 자, 그 다음에요. 3번입니다.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 도지사에게
개설 등록하려는 자의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된다. 알아본다는 뜻. 맞고 얘기해. 4번.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랬죠? 국토부령이 정하는 수수료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조례요. 지방자치단체 조례. 지자체 조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이렇게 시군구 조례라고 해도 여기서는 맞습니다. 시군, 정확히는 자치구 조례인데 뭐 시군구 조례 같은 뜻. 근데 이건 늘상 시험 문제 낼 때 방법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등록 신청할 때도 지자체 조례 가져가는 수수료 내고 똑같은 거.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도 지자체 조례 가져가는 수수료 내는 거죠. 분사무소 낼 적에도 그때 두 군데 다 언제나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 납부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렇게 내는 거예요. 시험은.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납부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라고 해. 네,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냅니다. 자, 그 다음에요. 5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결론적으로 등록 신청할 수가 없다죠. 이중소속 금지 때문. 자, 24번입니다. 정답은 3번이고, 자, 등록 기준에 적합치 않는 것을 골라라. 1번. 바닥 면적이 20제곱미터이며 건축물의 용도가 일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에다가 중개사무소를 확보해 놨습니다. 그때는 사무실 오픈이 될까요? 네. 되죠. 면적도 맞고. 자, 2번. 국내 주소를 두지 않는 공인중개사 합격자. 합격자예요. 자격증 있어요. 네. 근데 주소는 국내에 없어. 미국에 있어. 네. 오픈할 수 있어. 그죠? 우리는 꼭 주소를 둬야 되는 건 없고. 3번. 법인의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이 총 7명이라고요. 근데 2명이 자격증 갖고 있어. 이래 갖고는 3분의 1 이상이 안 되죠. 등록이 안 나버려요, 이건. 그렇죠. 4번. 등록 신청일 전 2년 전에 실무교육을 수료했어요. 2년 전에 지금 실무교육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폐업을 했어. 그러니까 중개업을 쭉 하다가 폐업을 했어. 근데 폐업한 순간에 폐업하고서 그 다음에 뭐예요? 6개월 있다가 다시 오픈하려고 그러네. 그럼 폐업한 지 이 사람 지금 어떻게 됐어요? 1년 됐어요? 안 됐어요? 1년 안 지났죠? 폐업하고 좀 6개월밖에 안 지났죠? 폐업하고 1년이 안 돼서 다시 오픈할 때는 뭐예요? 면제잖아, 실무교육을. 그렇죠? 그 2년 전에 실무교육 받았다고 하는 건 2년 전에 사무실을 오픈할 때 그때 받았겠죠? 그거 상관없고. 폐업하고 1년이 안 돼서 다시 등록할 때는 뭐예요? 면제.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폐업을 실무교육 수료했으나 폐업한 후 6개월 후에 다시 이 사람 실무교육 받을 필요가 없죠. 자, 개설 등록할 수 있는 자의 기준에 적합치 않는 것은 그쵸? 이 등록할 수 있죠? 맞는 거예요? 예. 오픈할 수 있다고 등록이 가능하다고 실무교육 새로 받을 필요 없으니. 자, 5번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사용 승인을 받은 건물이에요. 되지 이거. 사무실 쓸 수 있습니다. 예, 정답은 여기서 3번. 등록 안다는 건 3번이에요. 자, 25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고요. 1번. 개인은 공인중개사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개인이 할 때는. 등록 신청할 때 등록관청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 없지. 자격증에 대해서는 등록관청이 시도지사한테 확인해보죠. 네, 그래서 자격증 사본은 안 냅니다. 뒤쪽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중개사증이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거기까지는. 근데 자격증 사본을 제출할 의무는 없어요. 알아보니까. 2번. 등록 신청한 사람이 외국 사람일 때는 해당 국가에 아포스티우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다. 아포스티우 확인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네. 발음하기도 힘들어 죽겠네. 이게 어떤 거냐면, 자, 원래 외국 사람이 광명시청에 와서 등록하려고 그래. 외국 사람일 때는 신원조회가 안 되잖아. 그래서 그 미국 사람이라고 쳐봐. 그 미국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냐. 스스로 자기가 결격자 아니고 전과 기록이 없다고 입증해야 돼. 광명시청에 가서. 그 입증 서류를 내는데 그 입증 서류는 어떻게 가져오냐면
미국 사람이면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가서 거기서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아, 이 사람 결격자 아닙니다. 거기다가 확인 도장을 찍어줘. 우리나라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조사한 그 확인 도장을 찍어준 그 서류 갖고 우리나라 광명시청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 이 사람 결격자 아니기 때문에 광명시청에서는 우리나라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거짓말 안 하겠죠. 그 서류 보고서 원래 이제 등록을 시켜주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어떤 서류 발급해 줄 때 그거 일일이 막 조사해야 하고 막 하니까 귀찮잖아. 힘들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 가만히 보니까 아, 미국은 좀 믿을 수 있겠어. 나라를. 그래서 우리하고 미국이 서로 이렇게 아포스티유 협약을 맺어. 그럼 어떤 결과가 되냐면 그 사람이 결격자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조사하고 도장을 찍는 게 아니고 그 미국의 해당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을 서류를 떼어주잖아. 그러면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확인 도장을 받을 필요 없이 바로 광명시청으로 와. 그래가지고 제출하면 그 아포스티유 협약이 맺어져 있는 나라에 서류가 제출이 되어 오면 우리나라 관청에서는 믿어줘 버려요. 그냥 믿어줘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사관이 할 일이 줄겠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미국은 그 협약이 체결돼 있다고 그래요. 뭐 졸업증명서나 뭐 그런 증명서 있잖아요. 그 미국의 그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그걸 딱 발급하면 우리는 그냥 믿어줘 버려. 우리가 따로 조사하지 않고. 그 얘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동안 정신없었기 때문에. 등록 신청인이 외국 사람일 때는 해당 국가에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한 서류를 제출하면 등록 결격에 해당되지 않음을 그것 갖고도 뭐요? 입증할 수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요게 맞는 거죠. 3번. 등록 신청은 등록 신청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하는 게 아니라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등록 신청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3번 틀리고. 4번. 법인이 개설 등록하기 위해서는 항상 상법상 영업소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좀 어려워요, 4번이. 그런데 느낌상 감으로 봤을 때 항상 나왔잖아. 그러면 틀릴 가능성이 높죠? 왜 틀린 거예요, 근데? 이유는 알자고. 왜 틀렸어요? 이 상법상 영업소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될 것은 외국 법인만 제출해요. 우리나라 법인은 우리나라에 설립 등기를 했기 때문에 그 관청에서 법인 등기상 증명서를 확인해 봅니다. 근데 외국 법인은 주된 사무소가 미국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확인해?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나라에 영업소 등기를 내게 돼 있어. 그리고 그 영업소 등기 냈다고 하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외국 법인 안에서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이란 말이 틀린 거예요. 좀 어렵죠? 이런 걸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5번. 등록관청은 보증 설정 사실이 확인되면 7일 내 등록에 통지를 한다. 온통 틀렸어요. 다시 한번. 등록관청은 보증 설정 사실이 확인되면 7일 내 등록에 통지를 한다. 보증 설정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등록증을 발급하지요. 7일 이내도 틀렸고 등록의 통지도 틀렸죠? 네. 온통 틀렸어요. 온통. 옳은 것은 2번. 네. 26번입니다. 중개업 등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은 4번이고 1번. 업무 정지를 받은 개업공인에서는 그 기간 중에 당해 중개업을 폐업했다가 영업정지 기간 중에 폐업하고요.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는 없어요.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안 된다는 뜻이야. 맞죠? 네. 반면에 휴업 중인 사람은 다르죠. 휴업 중인 사람은 자발적으로 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휴업 기간 중에 폐업할 수 있고 폐업했다가 바로 또 뭐예요? 재등록이 가능하죠. 영업정지 받은 사람하고 다르죠. 2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기업공인회사가 종별을 달리해서 업무를 하고자 했을 때는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된다. 별표해 두시고.
자, 오전에 시간이 없어서 이걸 설명을 못 드렸는데 그렇게 막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개업 공인인증서의 종별 변경과 관련해서 최근 지문에 나왔던 게 1번, 지금 2번입니다, 이게. 자, 개업 공인인증서의 종별, 종류는 몇 가지입니까? 종별이 종류예요. 몇 가지? 3가지죠. 부칙 개공이 있고요. 지금 현재 존재하는 개공.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있죠. 그 다음에 또요. 법인인 개업 공인인증서가 있습니다. 법인인 개공이 있다. 이렇게 3종류입니다. 이것을 바꾼다고 해요. 그걸 종별 변경이라고 그래요. 그럼 변신하는 걸 가만히 보면 부칙 개공이 이렇게 바뀝니다. 여기 사람, 요 사람 이렇게 바뀝니다. 요 사람이 이렇게 바뀝니다. 요 사람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 4가지밖에 없습니다. 종류를 바꾸는 거. 공인인증서인 개업 공인인증서가 부칙 개공으로 변신하나요? 이게 있을 수가 없죠. 법인인 개업 공인인증서가 부칙 개공으로 변신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부칙 개공은 새로 등록을 받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종별을 바꾼다 그러면 요 넷 중에 하나예요. 이랬을 때 가장 큰 취지는 뭐냐? 이 내용은 종별을 바꾸는데 이렇게 종별만 바꿔도 새로 신규로 등록해야 됩니까? 아니면 등록증을 그냥 고치면 됩니까? 종별 표시를 그냥 바꾸면 돼요. 둘 중에 어떤 거예요? 그거예요. 이게 가장 큰 내용이에요. 종별 바꿀 때 새로 등록합니까? 아니면 등록증상에 종별 표시를 그냥 고치면 됩니까? 고치면 됩니까? 새로 합니까? 신규 등록. 자, 거의 대부분 다시 등록합니다. 그게 이 지문이에요. 근데 100%는 아니에요. 자, 예외적으로 등록증을 고치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외가 좀 중요하겠죠, 사실은. 근데 나중에 결론 가시면 예외도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자, 이거 보면 부칙 개공이에요. 부칙 개공. 이 사람이요.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변신합니다. 요렇게. 변신. 요거잖아요, 요거. 요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동일한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에서 계속 영업을 해. 계속. 동일한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에서 계속 영업을 해요. 응? 그러면 이럴 때 한해서만 고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떤 거냐면 부칙 개공이 자격증을 따서 공인 개공으로 변신하는데 이게 뭐냐면 요 위에 게 작은 변신이야. 여기 보시면 여기 사람으로 바뀐 건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인데 부칙 개공인데 어떻게 바뀌었어요? 법인. 이것도 뭐예요? 법인. 법인이 뭐예요? 공인. 나머지는 다 큰 변신이야. 근데 유일하게 뭐예요? 사람이 사람으로 바뀌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동일한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에서 계속 하니까 등록관청도 안 바뀌어. 그러니까 등록관청도 안 바뀌는 데다가 동시에 뭐예요? 큰 변신도 아니고 조그만 변신이네. 그랬을 때는 고치면 되는 거야. 이때만 고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광명시에 있는 부칙 개공 복덕방 할아버지가 자격증을 따서 공인인증서인 개업 공인인증서로 변신하는데 광명시 관내에서 계속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광명시청에 가서 등록증 갖다 주고 고쳐달라고 하면 돼요. 그럼 고쳐가지고 그거 걸고 영업하면 돼. 끝. 이거 빼고 나머지는 다 새로 등록해야 돼. 그럼 질문을 2개 드려볼 거예요. 하나. 자, 광명시에 있는 복덕방 할아버지 부칙 개공이 자격증을 따서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로 변신합니다. 그런데 자격증 따니까 이제 강남으로 진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남에다 사무실 얻어갖고 오픈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는 강남구청에 가서 새로 등록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등록증을 고치는 겁니까? 새로 등록해야지. 등록관청이 바뀌니까. 그쵸?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사례는 위로 가는 거야. 이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 경우는 요거이면서 플러스 요거인 경우잖아. 자, 다시 2번째 질문. 광명시에 있는 부칙 개공이에요. 그런데 자격증을 땄어요. 이제 자격증 따가지고 법인을 차려요. 법인을 차리는데 강남으로 진출하지 않고 광명시에서 그 사무실에서 그대로 간판을 바꿔요. 중개 주식회사로. 이렇게 되면 그때는 새로 등록합니까? 고칩니까? 새로 등록해야지.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하지만 큰 변신이야. 큰 변신. 이거 큰 변신 아니야?
큰 변신은 모조리 여기에요. 여기라고, 위에 거라고. 그래서 두 개를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냐고 말씀드리냐면, 부칙계공이 자격증을 따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이렇게 변신하는 경우 있을까요? 이분들의 연세가 80대에서 90대. 그죠? 은퇴할 나이에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어떤 분이 자격증을 따가지고 27인가 6회인가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취직을 합니다. 취직을 하려고 했는데 요 갑이라는 사무실에 취직했어요. 그 갑이라는 사무실인데 여기가 어떤 사무실이냐면 바로 부칙개공의 사무실이에요. 복덕방 할아버지요. 연세가 막 거의 90 가까이 되셨어요. 그래서 면접 보러 갔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하는 소리가 이제 한 40대 초반 정도 되는 이제 아주머니 분이셨는데, 그러지 말고 이 가게 인수하라고. 가게 인수하라고. 근데 이분은 지금 초보잖아. 그래서 가게 인수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저 그럴 생각 없고요.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그냥 일해. 그래서 이제 A가 여기서 일합니다. 출근해서 일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연세가 높으시니까 뭐 잘 모르시고 귀찮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도장을 맡겨요. 안 나오세요. 춥다고. 그러니까 갑의 도장을 막 찍어가면서 A가 다 일을 해요. 다 그렇게 하는 거라고 하고, 알았어, 그냥 해. 이렇게 하잖아. 그런데 여기 지금, 여기 중개업소에 을이라는 사람이 와서 마침 계약을 한 건 했는데, 마음에 안 든 거죠. 뭐가 문제가 생기고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왜 사장님 이 사람이 직접 안 하고 당신이 하냐? 이렇게 해서 문제를 삼은 거야. 이거 구청에, 시청에 이를 테니까, 이거 계약을 물려주든지 하여간 아니면, 나 잃을 거야. 막 이렇게 나온 거지.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전화한 거야. 그러니까 이 복덕파 할아버지가 뭐라고 답변할게요? 아니, 고발하든지 하든지 알아서 하라고. 야,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렇게 대답이 돌아온 거야. 놀랬죠. 더 이상 하시고 싶은 생각이 없어. 등록 잘린다고. 잘리라면 잘리지 뭐. 이분이 부칙개공이에요. 시험 공부 하시겠어요? 힘들어요. 결국 이런 상황이 됐다니까. 응? 그러니까 이렇게 변신해서 없어요. 없어. 이런 거. 내려면 낼 수는 있겠지만 없어. 이런 경우가 없다고. 다만 이렇게 변신되는 건 있을 수 있어. 응? 이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나오면 이게 나오지. 그래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거 특별한 경우 빼고는 원칙적으로 종별만 바꾼다고 해도 다 뭐예요? 원칙적으로 100%는 아닌데 다시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정도 수준에서 출제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를 더 보려고 그래요. 아직 안 끝났어요. 두 가지를 더 보려고 그러는데 이때 다시 등록을 한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 공인개공이 이렇게 변신하는 거야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러면 무조건 이거지. 이랬을 때 사실은 종전 공인중개사인 개공을 갖다 폐업하고 그 다음에 신규 등록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해야 돼. 원래 이렇게 해야 맞지. 그런데 이걸 정식으로 폐업하지 않고 폐업의 의미로 종전의 등록증을 갖다 반납해요. 이거 반납한다고? 그 반납은 그럼 이게 반납이 무슨 뜻이요? 폐업. 그죠? 그러니까 종전 등록증 반납하고 그 다음에 신규 등록 이렇게 하는 거야. 정식 절차로 폐업하지 않고. 이걸 알아두셔야 돼.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요? 종전 등록증 갖다 냅니까? 이런 경우는 어떠냐고. 등록증 재발급이잖아. 그럼 재발급 받으려면 원래 등록증 계속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거 갖다 주면서 재발급이잖아. 갖다 반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종전 등록증 여기도 뭐예요? 갖다 바쳐요. 반납해요. 그리고 이걸 뭐예요? 재발급 받는 거야. 재발급. 밑에 건. 둘 다 공통점이 뭐예요? 옛날 등록증은 다 갖다 낸다. 다시 등록할 때도 옛날 등록증 갖다 낸다. 등록증 고칠 때도 옛날 등록증 갖다 낸다. 이게 공통점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통 신규 등록할 때는 실무교육을 받는 거예요? 보통 실무교육, 우리 갑자기 이게 색깔이 좋아. 자. 저렇게 신규 등록일 때는 실무교육 받냐고.
일반 여기 신규 등록이잖아 지금. 다시 등록한다며. 그럼 신규 새로 받냐고. 안 받지 이건. 왜냐면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하는 그런 의미인데 정식으로 폐업하지 않고 폐업의 뜻으로 종료등록증 반납하고 신규 등록하는데 이 사람요 계속 그냥 영업하는 상태야. 중간에 폐업을 했다가 1년이 안 돼서 다시 차릴 때도 면제시켜 주는데 계속 한다고. 그러니까 실무교육을 받게 할 이유가 없지. 이 특징이야. 실무 다시 등록하지만 안 받아요. 여기는 실무교육 다시 받을까? 등록증 고치는데 당연히 안 받지. 공통점이 뭐예요? 실무교육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 다음에 종전의 등록증은 다 뭐예요? 갖다 낸다. 그런 거지. 두 개 다. 예? 자,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2번은 맞는 겁니다. 근데 2번을 갖다가 문제를 낼 때 반드시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한다. 반드시 들어가면 틀려요? 맞아요? 예외가 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죠? 반드시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3번. 등록신청서를 받은 등록관청은 7일 내에 교육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구분해서 등록을 받아주고 등록신청한 사람의 서면으로 통지를 해준다. 맞죠? 4번.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교부한 때 중개사무소 등록사항을 중개사협회에다가 지체 없이 통보한다. 이거 틀렸네. 자, 등록증을 주고서 등록관청은 등록사항을 어디에 통보하죠? 협회죠. 협회 통보할 때는 언제까지 통보합니까? 지체 없이가 아니라 다음 달 10일까지. 이 지체 없이가 틀렸죠? 다음 달 10일까지이죠. 이 지체 없이도 일종의 숫자입니다. 숫자. 지체 없이. 5번.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교부할 때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의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등록증을 줄 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다. 맞죠? 예. 그래서 틀린 게 4번입니다. 자, 뒤에 27번입니다. 개설 등록에 관련된 설명으로 오는 거 1번. 등록 신청자는 등록 신청할 때 보증 설정 증명서류를 등록관청에 제출한다. 거짓말이네. 등록 신청할 때 제출할 서류 뭐예요? 등록 신청할 때 제출할 서류 실사. 실사요, 실사. 보 없어요. 보증서류 안 들어갑니다. 1번 틀리고. 2번.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환자가 보증을 설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서 등록증을 갖다가 어떻게 준다고요? 지체 없이. 요게 맞고. 3번. 광역시장은 개설 등록을 한 자에 대해서 법령에 따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해야 된다. 등록증 교부한다. 등록했을 때는. 맞습니까? 3번. 어디에 틀렸어요? 광역시장이 어떻게 등록증을 줘? 등록관청이 등록증 주는 거죠? 광역시장은 등록관청이 될 수 없어요. 조그만 시장만 되는 거예요. 광명시장. 광명시장과 광역시장은 달라요. 예, 여기는 광역시장 아니에요. 등록관청 아닙니다. 광역시장. 이거 등록관청으로 바꿔야 돼. 4번. 중개사무소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용도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등록 신청하는 사람은 건축물 대장을 제출한다. 제출 안 해요. 관청이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봐요. 5번. 다른 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게 특수법인이에요. 우리가 특수법인 하지만 시험 문제 지문에는 특수법인이라고 절대 안 나와요. 5번처럼 다른 법의 규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렇게 나와요. 이 특수법인도 중개사 법령상의 등록 기준을 갖추어서 등록을 해야 된다. 등록 기준 적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등록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등록 기준을 갖추어 이게 무조건 틀려버리는 거예요. 자산관리공사가 등록을 내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등록 기준은 적용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등록 기준을 갖추어 이게 틀린 거죠. 5번 자 27번의 정답은 2번 28번의 정답은 4번 외국 사람이 등록 신청하죠? 구비설에 안 들어가는 거 여권용 사진 이런 거 들어가고요. 외국 사람이니까 3번 결격 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자격증 사본은 알아보게 돼 있으니까 안 들어가죠. 29번 등록 신청 이거 조문 문제예요. 등록 신청자의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번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 아닌 자가 등록 신청을 했어. 등록 안 해주지. 2번 결격사에 해당하는 사람이 또 등록 신청했어. 등록 안 해주지. 3번 등록 기준에 적합치 아니했다 이렇게 돼 있죠. 등록 기준 적합치 않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실무교육도 안 받고 등록을 했어. 등록 신청을 했어. 실무교육도 안 받은 상태에서. 그러면 등록관청이 등록을 해줄까? 안 해주지. 실무교육 없으니까, 안 받았으니까 기준에 적합치 않죠. 4번 보증 설정도 안 한 사람이 등록 신청을 해봤어. 등록 해줄까요? 해줘. 이건 등록은 보증 설정은 등록에 필요한 요건이 아니니까. 정답이 4번이에요. 5번 무허가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고 등록 신청해서 안 해줘. 이건 무허가 건물에다는 사무실 오픈이 안 돼요. 마지막 30번. 자, 이거 다 맞추셨죠? 오전에 한 문제 가르쳐 드렸잖아. 자, 이번 주에는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요건 뭐냐면, 자, 요거 하고 수업을 마칩니다. 등록관청이 협회에 통보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이걸 우리가 기억할 때 협회 통보사항이다. 통보 언제까지 한다고요? 그렇죠.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6개예요. 6개. 6개인데 암기하실 때 이렇게요. 이분 등은 고행으로 휘었습니다. 이렇게. 등이 휘인 거예요. 이분 등이 고생을 많이 해서 고행으로 휘었습니다. 이렇게. 이자로 딴 건 이게 뭐냐 그러면 사무소 이전에 따른 이전 신고예요. 사무소 이전 신고를 등록관청이 하겠죠? 그럼 협회에 알려줍니다. 이전 신고. 분은 뭘 것 같아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 그러면 여기 받은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이 협회 통보. 이렇게요. 등자는 뭘 것 같아요? 등록사항. 그죠? 등록 신청을 해서 등록증을 교부하면 등록관청은 등록사항을 협회 통보. 한번 들어주세요. 고자는 뭐예요? 고용신고. 또 고용관계 종료신고. 다 다음 주에 나올 것 같은데 고용신고, 고용관계 끝났다는 종료신고. 여기다 합니다. 등록관청에. 협회에다가 뭐예요? 통보. 행자가 뭘까요? 행정처분을 때렸을 때입니다. 등록관청이 행정처분 때리는 거 뭐가 있어요? 등록 취소하고 업무정지하고. 두 개죠?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등록관청이 했을 때는 어디에다 통보해요? 협회.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두 가지만. 행정처분은 두 가지만. 등록 취소, 업무정지. 행자, 행. 휘자는 뭐겠어요? 휴업신고,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휴업신고,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죠. 그래서 이분 등은, 요거 등이에요. 등. 이분 등이 고생을 많이 해서 이렇게 휘었다고. 휘자, 뭔지 아시겠죠? 휴자인데. 등을 휘게 만들려고 위로 올린 거예요. 휘었습니다. 그러니까 1번이 협회업신고사항이에요. 협회업신고사항. 그 다음에 2번은 분자죠. 분사무소 설치신고사항. 그 다음에 4번은 등록사항. 등이죠, 등. 그 다음에 5번은요. 2죠, 이전 신고사항. 근데 지금 3번에 나와 있는 과태료는 행정처분에 들어가질 않아요, 여기에. 네, 그래서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를 갖다가 했다 그랬을 때는 들어가는 게 맞지만 과태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 평균 나온 거 보니까 뭐 70 몇 점 이렇게 나와서 점수가 잘 나왔는데 여러분 실력이 감해 보니까 아주 뛰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번 주보다 조금 어려운 문제를 낼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